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20억 달러 신공항 경쟁, 세계는 중국, 미국, 싱가포르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앞에서 외국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그들이 본 인천공항은 터키의 결정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20년간 공항 운영을 맡아온 전문가 메흐메트 아르슬란입니다. 이스탄불 공항 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며 유럽과 중동의 주요 허브 공항들을 두루 견학해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항공운항학을 전공한 뒤 터키 국영항공청에서 쌓아온 20년의 세월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제게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20억 달러 규모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는 터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상업단지 건설을 약속하며 엄청난 수익성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 구축을 보장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화려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후보 리스트를 봤을 때 의아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조건은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외국인 기자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한국? 진지하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CNN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BBC 기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상업성, 미국의 자본력, 싱가포르의 운영 경험.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 순간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강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곳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국 언론들의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터키의 선택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는 싱가포르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프로젝트에서 감정적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터키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본격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신들의 제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쏟아지는 수치들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상업성에 중점을 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공항 내부에 거대한 쇼핑몰과 호텔,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세점 규모만으로도 기존 터키 공항들의 10배에 달하는 매출을 보장한다는 계산서를 제시했습니다. 베이징 대흥국제공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자본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부터 인공지능 기반 운영 체계까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보안 강화를 위한 최신 기술과 VIP 전용 터미널 구축 방안은 안전을 중시하는 터키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연방항공청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운영 경험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창의 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는 비결을 터키에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승객 만족도 조사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노하우, 효율적인 허브 운영 시스템, 그리고 검증된 관리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허브로서의 성공 경험을 중동 허브로 확장하는 비전도 설득력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발표는 상대적으로 소박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지만 다른 국가들의 화려한 수치나 거대한 규모에 비하면 임팩트가 부족했습니다. 문화와 교류, 승객 중심의 서비스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외국 언론들의 반응이 즉각 쏟아졌습니다. CNN은 저녁 뉴스에서 중국의 상업 제안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미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싱가포르의 검증된 운영 능력을 찬사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AFP 통신 기자는 동료 기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키가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지. 로이터의 중동 특파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터키의 경제적 실익을 고려할 때 중국이나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공항 운영에 몸담아온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수치와 조건만 놓고 보면 한국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중국의 상업성은 즉각적인 수익을 보장했고 미국의 자본력은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약속했으며 싱가포르의 운영 경험은 검증된 성공 사례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느꼈던 공기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숫자와 조건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국 언론들의 분석이 틀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터키 내부의 분위기도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정부 각 부처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 갈등의 골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경제부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상업단지 제안은 즉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면세점과 쇼핑몰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경제부 차관은 회의에서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감정적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국방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안보와 주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도한 중국 자본 유입이 장기적으로 터키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터키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경계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어느 한 강대국에 과도하게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었습니다. 균형 외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중견국과의 협력이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로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지만 각 부처의 주장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상업단지 규모는 터키 경제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미국의 첨단 기술은 터키를 미래형 공항 운영의 선두주자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검증된 운영 노하우는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이라는 곳이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제시한 화려한 수치나 검증된 사례에 비하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해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자들의 속삭임도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한 로이터 기자가 동료에게 한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감성만 파는 나라일 뿐이야.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감성으로 승부할 수는 없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감성적 접근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도 한국을 후보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각국의 핵심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대흥국제공항, 미국의 애틀랜타 국제공항,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그리고 한국의 인천공항을 차례로 시찰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만이 진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과연 한국과 인천공항은 어떤 모습일까요? 외국인 기자들의 냉소적 평가가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드디어 인천공항 방문 날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베이징, 애틀랜타, 창의공항을 둘러본 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 기준이 생겨 있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베이징 대흥국제공항만큼 웅장하지도 않았고 애틀랜타처럼 압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동행한 터키 관계자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다른 공항들에 비하면 확실히 화려함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항 안으로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대합실 한가운데서 열리고 있는 한국 전통 공연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한 선율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수많은 외국인 승객들이 몰려들어 휴대폰을 들고 열심히 촬영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듯한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 중동 지역 승객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체험의 장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웅장한 건축물에 압도되었고 애틀랜타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으며 창의에서는 완벽한 서비스에 놀랐지만 이런 따뜻한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어서 문화 갤러리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교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와 한국의 형제국 우정을 기념하는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터키가 보내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지속적인 우정을 상징하는 사진들과 기념품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평화라는 단어가 새겨진 조형물이었는데 그 중앙에는 터키어로 된 글자도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승객들이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년간 공항 운영 업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공항을 봐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웅장함, 애틀랜타의 효율성, 창의의 완벽함도 분명 대단했지만 인천공항이 주는 이 따뜻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동행한 터키 대표단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공항이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숫자와 조건, 규모와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생각해왔던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진리를 인천공항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외국인 기자들이 감성만 파는 나라라고 조롱했던 그 감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적 감동에 이어 인천공항의 실제 운영 시스템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공항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입국 절차의 속도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30분, 애틀랜타에서는 45분이 걸렸던 입국 절차가 인천공항에서는 단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것도 대기줄이 상당히 긴 상황에서 말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과 인력 운영의 절묘한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공항 내부의 동선과 시설 배치였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규모가 크다 보니 터미널 간 이동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인천공항은 컴팩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승 구간의 설계가 탁월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승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청결도 또한 다른 어떤 공항보다 뛰어났습니다. 베이징은 규모는 웅장했지만 세부적인 관리가 아쉬웠고
애틀랜타는 효율적이었지만 오래된 시설의 한계가 보였으며 창의는 완벽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깨끗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직원들의 서비스였습니다. 다른 공항에서는 업무적이고 기계적인 응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인천공항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만난 직원은 저희가 터키에서 왔다는 것을 알자 반갑게 인사하며 터키어로 몇 마디 건넸습니다. 호시겔디니즈. 환영한다는 뜻의 터키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공항을 다녀봤지만 외국 공항에서 모국어로 환영받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매뉴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대였습니다. 면세점과 상업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공항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품질과 다양성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상품과 한국 뷰티, 한국 푸드 매장들은 외국인 승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상업적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식당과 휴게 공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특한 색깔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특히 무료 문화 공연이 열리는 휴게 공간에서는 승객들이 피로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탑승구 근처에서 만난 독일인 승객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가본 공항 중에서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하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비즈니스맨도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창의공항의 완벽함이나 두바이 공항의 화려함도 좋지만 인천공항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항을 단순히 항공기 운항을 위한 시설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좋은 공항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항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장소이며 여행의 피로를 달래주는 쉼터여야 한다는 것을 인천공항에서 배웠습니다. 숫자와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한 진심 어린 운영이었습니다. 이제야 왜 한국이 이 경쟁에 자신있게 참여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인 기자들이 놓쳤던 것, 저희가 간과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터키로 돌아간 뒤 저는 인천공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터키 정부의 요청으로 각국 공항 시찰 결과를 외신 기자들과 공유하는 브리핑이 열렸고 저는 솔직하게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 브리핑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외국 언론들이 인천공항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CNN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상업성을 집중 조명했던 그들이 갑자기 논조를 바꿨습니다. 아시아 특파원이 보낸 보도에서는 이런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터키 공항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화려한 상업성보다 한국의 검증된 신뢰가 더 무거운 가치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제작한 심층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인천공항을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문화와 기억의 무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승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 조사에서 인천공항이 보여준 압도적인 수치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이었습니다. 경제 전문지답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분석으로 유명한 이 신문이 감정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인천공항을 칭찬했습니다.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인천공항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인간적 접근이다. 로이터 통신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국 공항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의 상업 모델은 초기 수익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기술 중심 접근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인천공항 모델은 문화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승객들의 자발적 홍보 효과와 재방문율이 다른 공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AFP통신의 중동 특파원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터키가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던 그가 새로운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터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가장 신뢰할 만한 선택지다. 이런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속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숫자와 조건만 보고 판단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유럽 주요 항공사 CEO들의 인터뷰였습니다. 루프트한자 CEO는 인천공항을 승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항이라고 표현했고, 에어프랑스 CEO는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공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경쟁국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운영진은 한 인터뷰에서 인천공항의 문화적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의 소셜미디어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연일 화제가 되었고, 특히 전통 공연과 문화 전시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한 유명 여행 블로거는 인천공항은 여행의 시작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여행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가치를 단순히 규모와 수익으로만 평가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화려한 숫자나 거대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천공항이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단순히 감성만 파는 나라라고 조롱했지만 그 감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가 선택해야 할 길은 중국의 상업성도, 미국의 자본력도, 싱가포르의 검증된 경험도 아닌 한국의 진심이라는 것을. 마침내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터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트너를 결정하는 자리였기에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초반 분위기는 여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은 중국의 상업단지 제한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제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과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치는 여전히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제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 투입을 통해 터키를 글로벌 허브로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안보 측면에서의 이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검증된 운영 경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신중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몇몇 위원들이 인천공항의 문화적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소수 의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메흐메트 위원, 실제로 각국 공항을 직접 방문하신 전문가로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0년간 공항 운영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국의 제안을 단순히 숫자와 조건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중국의 상업성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미국의 자본력도 강력합니다. 싱가포르의 운영 경험도 검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천공항에서 직접 본 것은 그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단순히 돈을 버는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철학으로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장관님, 진정한 수익성은 단기적 숫자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돈은 30년 뒤에 변할 수 있습니다. 환율도 변하고 경제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터키와 한국은 한국 전쟁 때부터 이어진 형제국 관계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 진심 어린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터키어로 환영받았을 때 느꼈던 감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각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10여 분간의 추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의 마지막 의견들이 오갔고 장단점이 다시 한번 정리되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발표할 순간이 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신중한 검토 결과 터키 공화국은 한국과 인천공항을 우리의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감격에 겨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진심이 조건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박수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감동과 벅찬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20년간 공항 운영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을 겪어봤지만 이날만큼 의미 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트너를 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외국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속보로 이 소식을 전하며 감동이 조건을 이긴 역사적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BBC는 심층 분석을 통해 터키의 결정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조명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감동한 인천공항의 진심이 120억 달러를 이겼다. 그 기사에서는 저의 발언도 인용되었습니다. 변할 수 있지만 신뢰는 변하지 않는다는 제 말이 전 세계로 전해진 것입니다. 한 터키 공항 전문가의 고백이 국제적 화제가 된 셈이었습니다. 로이터는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단순한 규모와 자본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문화와 신뢰 그리고 진정성이 경제적 조건만큼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은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터키의 선택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미국, 싱가포르 언론들도 이번 결정을 주목했습니다. 경쟁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황구시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보여준 놀라운 성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인천공항에서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터키의 선택을 지지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특히 진심이 이긴 날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에서 온 감사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직접 터키어로 작성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터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나은 공항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만 해도 저 역시 외국 언론들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숫자와 조건만이 판단 기준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막대한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은 단순히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을 싣고 떠나는 사람들의 출발점이고 그리운 사람들과 재회하는 감동의 무대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해와 우정을 만들어가는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철학으로 공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와 문화적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서비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제 터키도 그런 공항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메흐메트 아르슬란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공항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당장의 이익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래가는 신뢰와 진심을 택하시겠습니까? 터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돈이 아닌 진심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